5개월 후 2016년 6월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4개월 후에 골수 기증을 하였고, 저에게는 이미 이 자체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귀한 일이었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인 2017년 3월 제 골수 기증을 도왔던 비더 매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5개월 전에 골수 기증했던 분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잠깐 일하던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주시는 말이 골수 기증이 잘 돼서 이분이 건강을 다시 되찾았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하루에 1마일씩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벅차는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회복하시고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았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실체. 그리고 며칠 뒤에 헌혈 신청을 하라는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집에서 10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며칠 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헌혈은 귀찮아서 안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헌혈보다 골수 기증이 더 크고 남들이 볼 때 더 대단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대단해서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커서 골수 기증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분을 살릴 계획이 있으셨고 모든 의료시설과 스태프들, 골수가 안전하게 운반되고 이식되는 그 모든 준비된 세팅 가운데 나로 하여금 네 하겠습니다만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저라는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더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정상 저는 이분의 나이와 여성이라는 사실만 알고 이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같은 정보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규정에는 기증 후 1년 후에 양쪽 다 동의하면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뵙고 싶었고 미국 어디에 사시든 꼭 만나 뵈러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고마울 수도 있지만 저도 이분을 통해 귀한 경험을 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이메일을 받았고 저는 2017년 12월 1일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2017년 12월 1일에 보낸 이메일을 캡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당신의 골수 기증자입니다. 비더 매치로부터 당신의 이메일을 받았고 골수 이식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당신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시면 저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그리고 그분도 서로 보겠다는 그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으로 2시 18분에 보냈는데 약 3시간 뒤에 이분께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골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plastic anemia라는 한국말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골수에서 피가 잘 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라서 이분은 몇십 년 동안 이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은 처음에 되게 느려서 어릴 때는 되게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blood count가 점점 더 낮아지고 나중에는 이 blood transfusion, 그 피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aplastic anemia 환자들을 위한 각종 치료를 했었고 잘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저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제 의사는 이식을 받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혈 받는 와중에 기증자의 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그때 저의 남편은 골수 기증을 받자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형제 자매가 없고 미국에 있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에게 맞는 도너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더 매치에서 당신을 찾았고 이건 정말 저에게 기적입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의 골수를 받은 이유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골수가 내 안에서 잘 작용하고 있고 아직 저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블러드 카운트가 굉장히 높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로는 한 번도 수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신의 골수가 저를 위해 건강한 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골수를 준다는 게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하고 저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분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인사도 전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나의 2번째 생일입니다. 나의 4번째 생일입니다. 골수를 받은 날을 이분은 second birthday라고 2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벌써 작년에는 4주년이었고 올해는 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마다 서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서로 텍스트도 많이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제 지인분들은 조금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리포터를 닮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2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직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분을 처음 뵀었을 때 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제가 3번째 영상, 이 마지막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영상도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